네, 털순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청소년의 탈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아청소년 탈모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좀 관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요. 자, 소아청소년기에는 이제 청소년기쯤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이때,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탈모를 경험을 한다면은 자존감에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인도 탈모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탈모 진행 속도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성인보다 더 빠른 경우가 더 많고 진단도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영구적으로 탈모가 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어서 성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탈모에 취약하다라고 보여져요. 미국 문헌에서는요, 전체 100명이면 3% 정도가 그 소아과를 탈모 때문에 방문을 한다고 해요. 100명이면 3명 정도가 아이들 탈모가 걱정돼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중에 한 3분의 1, 그러니까 방문했던 3%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오진을 받는다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생각을 한다? 쉽게 한다라기보다는 등한시되거나 경시되는 풍조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실정을 다룬 논문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탈모에 대한 인지가 적거나 아니면 확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드물지 않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아청소년기에 이제 가장 흔한 탈모 유형은 남성형 탈모, 남자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 탈모,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휴지기 탈모, 뭔가 열병을 앓았다거나 약을 쓴다거나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할 때 빠지는 게 있고, 견인 탈모, 견인 탈모는 이제 포니테일이라든지 묶어서 꽉 묶어서 생기는 탈모가 되고, 발모병,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그런 탈모가 있는데, 이게 성인이 겪는 탈모 발생 순위랑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일 많은 남성형 탈모인데, 이 남성형 탈모라고 해서 남자만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남자, 여자 모두 발생이 가능하고, 소아청소년기에 만약에 이 남성형 탈모가 발생을 했다, 평균적으로 15살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가장 높은 확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남성형 탈모랑 똑같으니까 발생 기전 그 생리학도 똑같습니다. DHT라는 탈모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모낭을 공격을 하고, 공격받은 모낭이 쪼그라들고 소형화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쪼그라들고 이것 때문에 모낭 공장에서 모발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느냐? 100명이면, 그러니까 소아 탈모 환자가 100명이면 약 42% 정도가 이 남성형 탈모를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수리가 빠진다거나 M자가 파고든다거나 그렇게 형태가 이루어지고, 여자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가 이제 좀 벌어지죠. 정수리가 휑하게 벌어지면서 탈모가 되고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는 형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치료 어떻게 되느냐? 1차 치료는 애기들 아직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항안드로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잘 쓰지는 않고 미녹시딜을 일단은 바르세요라고 해요. 바르는 미녹시딜을 1차로 사용을 하고, 너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감당이 안 되는 정도다 그러면 오프라벨로, 그러니까 허가 외 사용으로 항안드로겐을, 그러니까 남자 탈모약을 그냥 쓰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써야겠죠. 자, 그러고 이제 이때 모발 이식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10대에서의 모발 이식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셀프 이스팀, 그러니까 아직 뭐 자존감이라든지 자기의 그 미적인 자아 이런 게 아직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10대에 탈모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기는 해요. 그리고 탈모 진행 속도가 빨랐다고 한다면 뒤통수까지 모발이 그러니까 탈모가 침범을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대는 어쨌든 이식을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워요. 결정이. 서로 부모님도 이게 했을 때 탈모가 더 진행되면 어떡하지? 해놓은 것도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본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밀도라든지 원하는 만큼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게 원형 탈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 원인을 잘 모릅니다. 원인을 잘 모르고 현재까지는 그냥 치료 자체도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정도를 뭐 주사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가 모낭을 공격해가지고 못 견디는 모낭에서 이제 모발이 탈락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동전 형태로만 생기는 게 원형 탈모가 아니에요. 다들 원형 탈모여서 이 동그란 형태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고 뭔가 이제 뱀이 지나간 모양처럼 이게 사선 형태라고 하나요? 이렇게 뭔가 비전형 형태로 움푹 뭐 파고들듯이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탈모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이게 한 5%의 환자분들 중에 5%가 전두 탈모,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지거나 전신 탈모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 하나 생겼으니까 그냥 관찰해야지가 아니고 치료해야지가 아니고 이게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저 애기 이거 생겼다고 좋아졌는데 또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을 해서 전두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대학병원을 또 보내는 경우도 제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들께서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그 신호등에 주황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 해보다 보면은 원형 탈모는 특징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손톱이 좀 움푹움푹 파여 있는 경우가 관찰되기도 하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아토피를 앓았다거나 아기가 비만이다. 비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있다, 건선이나 백반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 원형 탈모를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세 번째 휴지기 탈모인데 휴지기 탈모 말씀드렸죠.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열병이라거나 약을 뭐 먹었다거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다거나 요게 근데 이 원인이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제거가 되면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자연적으로 모발이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시기가 지났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진 않은지 철, 결핍, 빈혈이 있진 않은지 비타민 수치가 낮진 않은지 등등의 검사를 해봐야 될 수 있어요. 보통은 회복이 돼서 뭐 이것저것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몸에 도움이 되는 약들 비싸게 돈 내고 짓는 경우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쉬면 보통은 원인이 해결되면 나아집니다. 네 번째 견인성 탈모인데 한마디로 헤어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거죠. 꽉 묶는 머리, 포니테일을 한다거나 꽉 묶는 머리를 한다거나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보통 학령기 전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니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이제 꽉 묶어주는 헤어스타일을 할 텐데 이때 헤어라인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견인성 탈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애기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모낭이 고갈되는 그 비율이 성인보다 낮긴 한데 이게 반복이 되면 영구 탈모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견인에 의한 영구 탈모 될 수 있으니까 꽉 묶지 않도록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발모벽인데 이거는 정신과 질환이에요. 정신과 질환이고 발모벽된 아기들 탈모 패턴을 보면 패턴이 없는 게 패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눈썹을 뽑는다거나 속눈썹을 뽑는다거나 뭐 손이 자주 가는 부위가 있어요. 뭐 측두부를 뽑는다거나 후두부를 뽑는다거나 그 부분이 뭔가 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보면은 끊어졌다거나 덜 제거됐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아주 비전형적이죠. 그래서 군데군데 있는데 탈모가 돼 있다 그러면 너 혹시 뭐 불안해서 머리 잡아당기거나 불안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머리 뜯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기들 중에 이 발모벽이 있는 애기들 중에 또 보면은 손톱 물어뜯는 애기들이 발모벽의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치료는 정신과 소아정신과 치료를 우선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러죠. CBT라고 하는데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 CBT를 받으셔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세로토닌 억제제, 세로토닌 억제제를 제흡수 억제제를 또 사용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치료는 어렵고 원장님 이거 약을 뭐 바른다거나 모발이식 할 수도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이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발모 습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발이식 하면 그것도 또 잡아 뜯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발모벽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잡아뜯는 행동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걸 치료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탈모 치료 모발 이식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근데 소아기 때문에 다시 뭐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어요. 자, 정리해보면요. 소아청소년에게도 남성형 탈모가 가장 많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견인 탈모, 발모벽 있을 수 있다.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묵과하지 마시고 진료를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털순상이었습니다.